이 다중 촬영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방이 다 밝은색이라 안 되지는 않겠는데 조금 결과가 약할 것 같다.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튀겨가지고 완전히 까맣게 안 되거든요. 까맣게 안 되면 이 팔이나 이런 지금 여러 개 찍힌 게 지워져요. 막 이렇게 얼룩이지거나 지워지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결과가 굉장히 나빠요. 완벽한 어둠에서 가능한 방식인데 이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깜깜한 데서 아까 삐샤타 말씀하셨죠? 네. 깜깜한 데서 삐샤타로 열어요. 삐샤타로 열면 깜깜하니까 지금 셔터를 삐샤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고 싶은 만큼 열어두는 장치예요. 그 샷다가 열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샷다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1초만 지나도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안 찍혀. 그 필름이 탄다 그러는데 오버가 돼가지고 타버려요. 하얗게. 깜깜하면 안 타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까맣게. 왜냐면 빛이 전혀 없으니까 필름이 탈 수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카메라에. 그때 어떤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침 여기 있네. 깜깜해요 지금. 샷다가 열려 있어. 샷다가 열려 있어. 내가 이걸 이렇게 비췄다. 이거 찍혀요, 안 찍혀? 깜깜하니까 이게 찍혀요. 이게 막 돌아다니면 이게 찍힙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이러면 흔적이 막 나와요. 그 사람한테다 이러면 이것도 이렇게 흔적이 나와요. 이걸 펜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무척 재밌는 사진이 나옵니다. 초기에는 이거 냈다 한번 검증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 개발했어요, 이 방식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피카소가 벌써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잘났다 그랬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거의 보편적인 그만큼 앞서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깜깜한 데서 샷터를 열어놨는데 이거를 움직이면 빛이 있으면 뭔가는 찍힌다 이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을 탁탁탁탁 주면 팔이 움직일 때마다 찍혀가지고 이런 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스트로보라는 이 플래시가 연타로 탁탁탁탁 나가는 그런 장치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이런 거 태권도가 막 이단 협착을 하는데 타다다닥 찍는다든지 이런 다중 촬영을 해낼 수 있는데 그건 단점이 깜깜한 데서 셔터를 B셔터로 열어놓고 한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셔터를 열어놓은 그 순간에 그 조명, 여기서 나가는 조명하고 조리개하고 잘 맞아야 돼. 틀리면 오버되거나 부족되고 그건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깜깜하니까 초점을 못 맞춰요, 제가. 그러니까 미리 밝을 때 맞춰놓고서 수동으로 해야 돼. 초점을 수동으로. 그런 것만 지키면 이런 거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 외에 요즘 카메라들은 다중 촬영 장치가 내장돼 있어.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는 이런 뭐 숲이나 이런 이 동네 같은 거, 이런 동네도 괜찮네. 이런 거를 한 장으로 찍는 게 아니라 한 34번, 32번 배수로 나가니까 2, 4, 8, 16, 30이네. 32번을 찍거나 64번을 촬영을 해서 그걸 뭐 삼각대에다가 받치고서 그렇게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32번을 찍어도 삼각대 때문에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물론 바람에 나무가 흔들렸다든가 이런 건 움직이는데 그걸 그렇게 다중 촬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신에 손으로 들고 찍는 거. 손으로 들고 32번을 찍거나 64번을 찍으면 이게 사람 손이 아무리 안 움직이려고 해도 이게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슬아한 괴상한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진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는 필름 때 그때는 그거 촬영하느라고 난리였는데 필름 때는 그렇게 촬영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한 장의 필름이 안 넘어가게 계속 머물러 있게끔 그거는 기계 장치가 뭐 쉬워요. 그 장치가 붙어 있는 카메라들이 많았고 안 붙어 있어도 안 넘어가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필름 뽑을 때 쓰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누르고 이거를 와인딩을 돌리면 셔터가 또 눌리거든요. 필름은 안 갖고 왜냐하면 이걸 눌렀고 이걸 돌렸기 때문에 필름은 전진을 안 해요.
그 필름이 그대로 있는 데서 또 눌리니까 한 번 더 찍히는 거죠. 그럼 뭐 몇 번이고 찍을 수 있고, 특히 장치가 있는 거는 그 장치를 설정을 하면 10번이든지 20번이든지 30번이든지 찍어낼 수가 있었는데, 필름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오버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 찍을 걸 두 번 찍으면 빛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30번씩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0번을 찍어도 오버되지 않게끔 계산을 해서 그만큼 내려줘야 돼. 노출을 부족하게 설정을 해줘야지 돼. 32번을 찍어서 정확한 사진이 나오게끔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옛날에 내가 그 계산법을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계산법 알아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계산해줘야 된다. 거기까지만 알고, 필름이 아니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찍는 사람을 위해서 카메라에 다중 촬영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없는 것도 많은데 있는 것도 많아요. 없는 건 못해요, 디지털 카메라는. 근데 있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뭐 10번을 찍든지 30번을 찍든지 그러는데, 노출 계산 안 해줘도 돼. 그게 디지털의 장점이야. 그냥 다중 촬영하시면 돼. 저런 숲이나 나무나 뭐 특정한 건물이나 이런 걸 다중 촬영해 보세요. 우리 예술지전에도 뭐 명동을 다중 촬영해가지고 실어놨는데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더라고. 이거 어떻게 명동 거리에서 그냥 계속 찍어온 거야.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건물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고, 흔들린 게 아니라 여러 번 찍힌 거죠. 특이하죠, 사진이. 그 다중 촬영 장치가 있는데 그 노출 계산을 안 해줘도 되는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노출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지가 계산해가지고 아예 노출을 마지막에 정확하게 나오게끔 그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 디지털은 노출 계산 안 해줘도 돼요. 필름은 한 장 더 찍을 때마다 오버되는 걸 그만큼 계산해 줬어야 돼. 그래서 부족을 30번 찍을 거면 30번만큼 부족을 계산을 해줘야지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다중 촬영하면 되는데, 대체로 10번 정도로, 10번이나 9번 정도로 돼 있어요, 설정이. 대체로. 다 그런가? 아니, 원하는 만큼 숫자 있는. 무조건 맞추면 돼요? 몇 번이든? 네. 기별로네. 어떤 거는 9번까지만 돼 있거나 10번까지 돼 있으면 9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설정을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30번을 찍거나, 그러니까 30번을 찍거나 60번을 찍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발한 사진이 하나가 나온다. 다중 촬영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